돼요, 지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보름달만으로 하되 그걸 좀 또 더 저 멋있는 방식이 없는지 좀 더 한 번만 더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부반장님? 교수님이 지금 기록 중이신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네, 네. 네. 부반장님 그 디자인 그래서 앞에 조그만 저기 보름달 뒤에 큰 보름달 뒤에 네. 그거 그대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그거 더 좋은 무슨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보름달 가지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름달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 더 멋있는 게 있는지 다른 분들도 좀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거 새로 그 4개 안 이외에 앞에 보름달 있고 훈민정음 해례본 노란색으로 써 있고 이렇게 떠 있고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앞에는 보름달 보름달이고 뒤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만 하자고요. 그럼 별은 그 앞면만 크게 보름달하고 뒤에는 하지 말고 뒤에는 별로요? 그럼 이렇게 된 별이요? 그 유대교 별 말고요? 오각형별. 뒷면은 안 하면 안 되나요? 뒷면 누가 잘 안 보잖아. 뒷면 하게 되면 또 비싸지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앞면만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중간에 왜 노란색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써 있고 이렇게 딱 써 있는 그거는 이렇게 딱 보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서. 저기 맨 나란 처음 말씀이 그림이요. 나온 가운데 그 세종 어제 요거는 네. 저기 문관여 선생님께서 하신 건데 그거는 언해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언해본. 그래서 그건 나중에 따로 그냥 뭐 다르게 네. 또 하면 되고요. 네. 요번에 그냥 해례본에 나오는 해례본 강의에 대한 기념이니까. 네. 그래서 해례본에 나오는 낱말 124개. 그로 만든 보름달. 그게 이제 해례본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멋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 124개의 낱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합자의 용자를 할 때 이제 배울 거거든요. 이게 124개가 다 순우리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해례본에 담긴 세종대왕의 마음, 훈민정 해례본의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그걸 다 이게 글꼴 따서 일일이 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따서 이렇게 만든 거라서 이 따고 막 합치는 데만 한 달 걸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세종대왕이 우리 훈민정음 창제하고 반포하기 위해서 정성을 쏟은 만큼 우리 후손들도 또 이렇게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글꼴을 일일이 따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멋있죠? 제 배경에 나오는 요거,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요 배경을 다 같이 배경화면을 공유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죠? 배경화면을 주셔야 저희가 뒤에다가 이걸 하죠. 그거 제가 다 드렸잖아, 지금.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카톡방에 다 공개했잖아. 그거 네네네. 내려받아서 네네. 배경화면에, 배경화면으로 삼으면 되는 거죠, 뭐. 우리 에민 선생님, 지난번에 왜 안 오셨죠? 네, 지난번에 일 생겨가지고 모았어요. 그랬군요. 우리 선생님이 안 오시니까 다들 우울해 하시더라고. 죄송해요. 왜냐면 우리 에민 선생님이 세종대왕 마음을 담은 이름을 담고 있잖아. 에민, 백성 사랑. 그죠? 그래서, 우리, 맞죠? 아무튼 우리 중국에서 이렇게 또 접속을 해주시고 있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우리 몽골, 또, 엄마 아빠가 몽골 분이라고 그러셨죠? 네, 예, 맞아요. 어떤, 우리 형제의 나라.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8차신데요. 초성의, 중성의, 종성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지? 이거는
음성이 잘 안 들려요. 아, 이게 소리 공부가 안 돼. 아유, 이런. 예, 예, 아유.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아유, 죄송해요. 이거는 제가 끝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웨백스는 그냥 소리가 나오는데, 그 줌은, 이 소리 공유라는 걸, 해야 돼요. 예, 공유해야만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게 좀 불편해, 그죠?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제자에서 이제 훈민정 만든 원리, 배경 이런 거 다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강론, 초성, 중성, 종성에 들어가서 각각을 설명을 해야겠죠. 순리적으로 보더라도. 자, 이렇게 초성, 중성, 종성, 이걸 이제 우리 한국어의 삼분법이라고 하는데, 이 삼분법에 따라서 글자를 만든 거. 이게 진짜 기적이었죠, 기적. 왜냐면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중국의 영향권에 있었는데, 중국어는 이인법이잖아요. 성모와 운모. 그래서 우리가 금이라고 할 경우에 기억을 성모라고 하고요. 요거를 음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어는 이 이분법인데, 그런 이분법을, 당연히 우리말은 그렇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제 삼문법이 우리말의 짜임새죠, 짜임새. 하나의 음절의 짜임새. 그래서 그런 짜임새에 맞게 삼문법에 따라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만든 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제자 원리의 어떤 중요한 특성이었고요. 비록 우리말 특성이긴 하지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문자를 만든 게 아주 과학적이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에민 선생님 다시 한번 또, 에민 선생님, 이 중국 네. 분들은 이 종성이라는 거를 이제 종성이라는 거, 받침, 그거를 인지하나요? 못하나요? 받침이 중국에서 없어요. 중국어. 아예 받침이라는 말도 개념도 없죠. 네. 거의. 그죠? 예, 맞아요. 그래서 금이라고 할 경우에 음을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어에 이 종성이 없는 건 아니죠. 받침이 있는데 그걸 인지를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거고, 아예 그런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째로 인식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걸 중성과 종성을 딱 분리해가지고 각각을 문자화시킨 이게 대단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세종대왕께서 어떻게 그런 그 당시에 그 종성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받침, 종성이라는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귀가 좋아서? 아니, 눈이 좋아서? 아니면 무슨 특별한 소리 인지 능력이 있어서? 세종대왕은 중국에 없는 조선어에만 있는 종성이라는 독특한 그런 발달된 음원 체계를 어떻게 인지하고 알았을까요? 정필정 선생님, 오랜만에 들어왔어. 저기, 질문 공개를 우리나라 받. 말에 그 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있다 하더라도
네. 있다 하더라도 그걸 정확히 분석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 아닌가요? 지금이야 뭐 당연히 금방 우리가 금자 들으면 금, 기억은 초성, 은은 중성, 음은 종성. 이게 뭐 당연히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아주 뭐 그렇지만 그 글자가 또 있으니까. 근데 그런 없는 상태에서 그걸 인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사실은 이게 세종대왕이 새로 발견한 건 아니에요. 이미 향찰, 이두 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이 향찰 만들 때 이미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한자를 통해서 이 받침을 적으려고 막 애를 써 그냥 속대박 막 그냥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요. 막 받침을 적으려고. 그러니까 이미 종성, 받침, 파이널 컨소넌트 이 받침에 대한 인식은 이미 지식인 사이에서 우리의 언학적인 어떤 그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알았던 거죠, 그죠? 알았다 하더라도 그 효율적인 받침 글자를 만든 것 자체는 대단히 놀랍고 과학적이고 기적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향찰과 이두에 대해서는 다시 또 언제 한번 말씀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초성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음 초성은 즉 운서지 자모이 아니라 그래서 정음의 초성은 곧 운서지 자모 이 운서를 뭐 이렇게 좀 대중적인 번역이 필요하니까 그냥 한자음 사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발음 중심의 사전이니까요. 그래서 한자음 사전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자모라는 말이에요. 자모. 자모가 지금은 자음과 모음이란 뜻이죠. 지금은. 그 자모가 자음과 모음이란 뜻을 갖는 그런 용어는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만든 그런 근대 이후에 만든 그런 문자 음운학적 용어를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음, 모음, 자모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주시영 선생님이 근대 이후에 우리 한국어, 한글을 체계화시킨 분이죠. 헐버트와 함께. 그래서 이 주시영 선생님은 그 뭐라 그랬죠? 자음을 닷소리. 어딘가에 닿아서 나온다 닷소리. 모음은 홀로 나온다 홀소리. 아주 기가 막힌 용어를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일본으로부터 받아들인 자음과 모음을 지지하는 이 경성제국대학 세력이 너무 강했어. 그래서 뭐 이희승 선생이라든가 이숙영, 이 서울대 국문과 출신들 이분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1970년대에 닷소리냐, 자음이냐, 홀소리냐, 모음이냐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홀소 닷소리 쓰고 어떤 학교는 자음, 모음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대와 서울대 쪽은 자음과 모음 쪽, 연세대학교 뭐 이런 그 밖에 여러 대학들은 이제 홀소리, 주시형파 이렇게 해서 막 몇십 년을 이렇게 치열하게 그 용어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70년대에 문교부가 주관해서 투표를 했는데 교육부 한 관리가 자음모음 편을 드는 바람에 그쪽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뭐 자음모음 일본식 용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이제 우리 표준 용어로 자리 잡았으니까. 다만 홀소리, 닷소리 같은 쉬운 용어가 투표에 의해서 일본에서 넘어온 그런 용어로 이제 정해진 거, 그 역사적 과정이 조금 아쉽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자모는 이제 그런 자음과 모음의 뜻이 아니고 그냥 글자 그대로 글자의 엄마잖아요. 글자의 엄마. 글자의 엄마라는 거는 탄생, 뿌리, 시초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소리 나온 차례들을 보면 초성, 중성, 종성이니까 초성이 처음이잖아요. 뭐 엄마 때문에 생명이 이렇게 아기를 갖듯이 그래서 글자의 처음, 바로 첫 소리를 중국 운서에서 자모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번역할 때는
이게 한 음절의 첫 소리 이렇게 한 거고요. 이 자모가 또 운수에서는 성모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의 성모와 한국의 초성은 일치가 되는 거죠. 운모는 일치하지 않지만. 자, 그래서 이런 용어 맥락을 좀, 그리고 요거는, 그럼 왜 그 해례본 저자들은 세종대왕을 비롯해서, 이 중국 운서를 가지고 설명을 했을까요? 뭐, 요거는 1차적인 독자 대상은 양반들이니까. 양반 사대부들이 늘 끼고 살았던 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끼고 살았던 책. 조선 양반 사대부들이 늘 끼고 살았던 책. 뭐죠? 그 필독서. 생활 필독. 사경. 그렇죠. 사서삼경. 또 사서삼경하고 바로 운서죠. 운서. 홍무정운 이런 것들. 운서. 자, 운서가 조선 사대부한테 필독서인 이유는 뭐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운서가 중국 운서가 필독서인 두 가지 이유는 뭘까요? 양반은 한자를 익히고 발음을 알아야 양반구실을 할 수 있는 거죠. 요거 하나. 그러니까 한자 한문 학습의 필독서니까. 그죠? 이게 없으면 한자를 익히고 배우고 학습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거 말고. 문서가 필독서의 또 하나 이유. 뭘 짓기 위해서? 시.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는 만성고라 총루낚시 민누락이요 가성고쳐 원성고라. 금전에 마신 술은 만백성이 피요 옥사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떨어질 때 백성나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 또한 드럽더라. 어사 출도요. 에이, 따라해보세요, 다시. 따라해주세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금준 미주는 천인혈이요. 옥반 가요는 만성고라. 옥방 가요는 망성고라. 총루낚시 민노락이요. 총로라식 민로락이요. 가성고쳐 원성고라. 가성고초 원성로라. 자, 그래서 이 일곱 자로 된 실원고시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시를 지을 수 있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이게 낭독을 이게 막 주고받는 걸 잘해야만이 양반고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실원고시 질 때 막 짓는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두 번째, 네 번째에 성모와 운모가 있으면 운모를 갖게 한다든가, 성모를 갖게 한다든가, 그런 시를 짓는 방법이 있어요. 그때 이 성모와 운모, 우리식으로 하면 초성, 중성, 송성 그런 발음 체계를 알아야 그 규칙에 맞게 시를 짓는 거야. 이런 규칙을 정해놓은 그 기준이 되는 책이 뭐죠? 그게 바로 운서죠. 그러니까 운서가 없으면 양반구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맨날 잠깐 질문 있는데요. 네. 그럼 운서는 일종의 발음 기호인가요? 발음책인가요? 자, 운서라는 것은 하늘, 천, 따지, 가마솥대, 누룽지 이런 한자에다 발음에 대한 규정, 발음이 첫 번째고 그것에서 발음만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발음을 보여주면서 그 글자의 표준까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 황제들이 황제 등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법령을 정비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만든 법에서 백성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운서를 정비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운서를 정비해야 이 황제의 오금이 뭐죠? 황제의 목소리, 황제의 명령, 황제의 어떤 하늘의 뜻을 전달하는 황제의 그런 교화의 말씀, 이런 것들을 백성들한테 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요? 발음과 문자 표준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 등극하고 홍무정운 그런 운서를 펴내잖아요. 그래서 중국 황제들이 천년 동안 이 발음을 정확히 적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노력합니다. 아주 처절하게. 자, 우리가 중국에서 공부하시니까 이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에미 선생님, 그러면 그 발음을 정확하게 적고자 하는 중국 황제들의 천년의 노력이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뭐의 노력이요? 그 발음을, 이 한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표기하려는 노력,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지금요? 아니에요. 그 명나라 황제, 명나라까지. 예, 명나라가 명나라까지의 역사에서 그 황제들이 이제 운서라는 걸 펴냈는데 발음을 정확히 적기 위해서 그걸 성공했나요? 성공하지 못했나요? 그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역사 예, 좀. 그래요. 성공할 수 없었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요? 너무 한자로 적을 수가 없으니까. 한자로 발음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만 비슷하게 적으려고 노력을 해. 그게 반절법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식이야. 자, 이 동이라는 걸 어떻게 발음을 하는가를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디귿, 오, 동그라미 적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 중국어로 그게 안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동이라는 발음은 덕이라는 말의 성모, 디귿을 따오고 홍이라는 말에 옹이라는 운모를 따와서 합친 발음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반절법이라 해요. 그렇게 처절하게 적어요. 그렇게 적은 책이 뭐예요? 운서예요. 운서.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운서는 중국에서 만든 운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조선의 사대부가 쓴 운서는 그럼 중국에서 만든 운서를 그냥 가져다 쓴 건가요? 그렇죠. 수입해서 필사하거나 책값도 비싸. 그러니까 필사를 많이 한 거예요. 필사하거나 그걸 다시 인쇄를 해버려요. 조선에서. 그렇다면 정확히 사대부들은 중국말을 중국 사람처럼 하지는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읽으신 그 한시 같은 경우도 우리의 발음 방법으로 그 시를 짓고 운을 마치잖아요. 그 규칙 자체는 중운서에 따르는 거죠. 규칙 자체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중국 운서를 갖다가 쓰는데 그 중국 운서 자체가 그렇게 막 반절법에 의해서 어거지로 막 써놓고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이 중국 사람들도 자기들의 한자의 발음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발음 기호점 적은 게 아니라 설명하듯이 뭐 이를테면 양효정 뭐 정이라는 발음은 그죠? 자다의 지읒자 발음에다가 엉엉 울다의 엉자의 발음을 뭐 합쳐놓은 거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것만 아는 거지 정확히 모르는 거죠. 다만 어떤 게 성모고 어떤 게 운모고 어떤 하나의 한자에 대한 그 성모 운모의 체계는 그 글자를 써놓은 거니까 그 글자에 준해서 이거 인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그 문제가 됐는데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 반포하고 나서 지금 황제들이 해결하지 못한 거를 이 세종대왕이 이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공유해서 그래서 이렇게 동력동자가 있으면 아예 그냥 이거에 대한 반절법으로 이렇게 설명을 밑에 해놨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음을 이렇게 이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이런 발음 그대로 훈민정음에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발음을 적어놓은 게 바로 뭐죠? 우리식 동국정은. 그래서 이 동국정운이 나온 뒤로는 이 동국정운이 하나의 우리 조선 사대부들의 운서의 표준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동국 조선에서 정운, 이 발음 소리를 적는 걸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동자를 밑에다 적지 않아요. 아예 여기다 적어버려요. 그래서 동국정은 우리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이거 동국정은, 이거 말고 홍모정은, 홍모정은. 그래서 홍모정은은 누가 만들었죠? 명나라 태조가 만든 거죠. 그죠? 홍모정은. 그래서 이 홍모정은을 그대로 갖다가 이런 한자가 있으면 이 위에다가 이거는 이렇게 발음하는 거라고 적어버리죠. 그게 홍무정은 역훈이라는 거예요. 역훈. 그래서 이 홍무정은 역훈이나 이건 중국에서 직접 수입한 거에다가 발음을 덧붙인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만든 동국정은 이런 책들이 이제 양반들의 필독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당 이후에는 중국에서 직수입한 그런 문서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홍무정 역훈처럼 훈민정음으로 만든 그런 문서를 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만든 문서를 볼 때의 답답함, 불확실성을 벗어나서 확실한 의문을 알게 돼가지고 시를 잘 짓게 된 거죠. 시를 잘 짓게 되니까 그러면서 시를 잘 짓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기폭적이 된 게 두시언해예요. 그래서 이 두보의 시가 중국도 지식인데 표준 이런 시 표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보가 쓴 시를 수입하다가 그걸 언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중국 지식인이나 조선 지식인이나 이 한시를 짓는 그 표준이 바로 두보의 시인데 그 두보의 시를 이 언해를 하면서 양반들이 더 쉽고 정확하게 이 한시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걸 시험을 봐, 국가에서. 그 바람에 이 두시언의 이 책이 널리 막 또 양반들의 베스트셀러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시언을 통해서 또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 한글이 널리 퍼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동국정원 서문에 보면 중국 황제들이 100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것을 이 조선의 임금 세종대왕이 해결했다는 구절이 나와요. 이 엄청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중국 황제가 만약에 그 당시 똑똑했다고 한다면 이거 동국정을 알았다면 불경죄로 조선의 임금을 이렇게 처벌하려고 했을지도 몰라, 그죠? 그 당시 우리는 약속이었으니까. 자, 이 첫 문장을 설명하고 있어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 이제 맥락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이 한시를 주고받고 또 들놀이를 많이 갔어요, 양반들이.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권주시를 또 이렇게 한시를 지면서 놀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한시를 주고받고 놀고 시흥을 즐기고 거기다 또 이게 하기가 좀 그런데 또 기생들이 가서 또 그런 놀이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극소수의 주류 양반만 했던 거예요. 주류 양반. 돈 많고 권력 있는. 그죠? 대다수 양반들은 그럴 처지가 못했죠.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그런 한계는 있었지만. 예,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 잠어라고 했는지 설명이 여기 나오네요. 성음, 유차 이생이니 고왈모이니라. 그래서 성음, 말소리는 유차, 이로부터 비롯됨으로, 그죠? 그래서 어미를 한 것이다. 어미. 그냥 엄마. 그죠? 생명의 근원인 엄마. 처음 출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걸 여러 선생님들께서 세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초성을? 당연히 쉽게 설명해야 되는 거죠. 쉽게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거에 뭐 예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음에 어금니 소리, 군자, 초성, 시, 기니, 기여, 운, 이, 위, 군이니라. 그래서
이 군자, 임금 군자를 예를 들어서, 그죠? 군자의 초성자가 요 기역, 기인데, 요 기가 운. 여기 바로 이 운이 중국의 운모죠, 그죠? 운과 합쳐서 군이 됐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초성자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자 예를 든 이유가 있겠죠, 그죠? 바로 우리 정음편 앞에서도 계속 기역을 설명할 때 임금 군자, 그죠? 이 가장 존귀한 글자를 가지고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가로 요 대가로는 요거는 제가 넣은 거예요. 여기 해례본 책에는 없어요, 그죠? 이거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겁니다. 당연히 요거는 나오는 거고요. 요 대가로 요거는 책에 없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쾌자 초성시 키는 키어 오아이를 빨리 이의 쾌니라 콰이 이 쾌라고 하면 지금 발음이고 그죠? 여기 콰이 이렇게 자 그래서 쾌자의 초성자는 키인데 누구 애와 합쳐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규자 그래서 이제 이 초성자를 하나의 예로다가 저기 어금니 소리 글자를 예로다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또 하나 남았죠? 어금니 소리 뭐가 남았죠? 이건 이제 우리 정필정 선생님 이거 발음 잘 하시죠 이제? 이거 한자는 지금 업인데 그 당시 발음이 뭐죠? 그래서 그 좀 피곤하신 것 같아서 내가 시킨가 일부러. 지금 저기 밤 늦게죠 우리가. 그래서 응과 업을 합친다 그랬죠. 응업 그죠? 응업자 초성시 니 이렇게 업 이위 응업 지륜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승주 선생님 읽어보실까요? 질문을 제일 잘하셔서 제가 시킨 네, 거예요. 어디를 읽을까요? 요거 번역된 거 읽어보세요. 번역된 거 네. 읽어보세요. 번역된 거. 응업의 초성자는 응인데 응과 업과 합하여 업이 되는 것과 같다. 빨리 읽었지만 그 발음을 비슷하게 잘 해주셨고요. 응업의 초성자는 요 초성 자음 읽을 때는 이를 붙인다 그랬어요. 그죠? 니 이렇게 니인데 니가 업과 합하여 응업이 되는 따요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김대현 선생님 읽어보실까요? 김대현 선생님. 네, 자, 번역된 거. 업의 조성자는 이인데 니, 그죠? 응이를 니가, 빨리. 네, 응이가 업과 합하여 응업이 되는 따위와 같다. 마지막 응업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효선 선생님, 자, 발음 연습입니다. 업의 초성자는 인인데 잉이면 받침에 들어가니까 이로 끝나 이로. 응이를 빨리. 응이, 그죠? 이가 인 합하여 업이 되는 따위와 같다. 응업이 되는 것다요. 예, 응업? 좋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응업 이렇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어금니 소리 설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하동문. 그죠? 나머지는 뭐, 그와 같은 이치대로, 발음한다. 그래서 혓소리, 띠, 그죠? 입술 소리, 비, 피, 삐, 미,
지, 그리고 지는 지금하고 약간 다르다고 얘기했죠. 지금의 지는 지. 여기 입천장에서 나는데, 이 15세기 지는 이 소리니까, 이 앞쪽에서, 요거를, 혀를, 우리 잇몸 쪽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 그 다음에 여기, 열린 혀는 히, 이, 이렇게, 지도 모두 이와 같다, 이렇게. 이하동문. 그래, 초성에 뭐 설명 금방 끝난 거죠. 이하동문 해버리니까. 그래, 이하동문. 그래서 갈무리 씨가 나온 거고요. 그 제자의 갈무리 씨 동영상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박지은 선생님 보셨나요? 보지 못했습니다. 어허, 이런 숙제 검사 꼭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자, 이번 주까지 꼭 그 갈무리 씨 제자의 그 동영상으로 대체한 거니까요. 꼭 보시도록 하고요. 자, 초선에도 갈무리 씨가 이렇게 거의 요약 비슷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럼 박진 선생님 요거 읽어보세요. 번역된 거. 끼, 이는 어금니 소리 글자이고 혓소리 글자는 티와 니가 있네. 요거 오타라고 볼 수 있겠네. 이를 붙인다면, 그죠? 니가 있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11차 시대에 돌려가면서 읽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연습 삼아서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엔 뭐, 입술 소리 글자, 이슬 글자 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목구멍 소리 글자. 자, 이건 뭐 앞에 반복기 때문인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 이제 23자 시 위 모이니 만성 생생 계자 차니라. 그래서 스물 석자가 어미 첫 소리 글자가 되니 온갖 소리가 모두 여기에서 생겨나네. 그래서 초성에 올 수 있는 글자가 스물 석자. 왜 스물 석자일까요? 이걸 아셔야 되겠죠. 그죠? 왜 스물 석자죠? 왜 23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초성 기본자 17자죠. 여기다가 대인소리 글자 6자가 더 있어요. 그래서 23자가 된 거죠. 이 23자가 다 첫 소리에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중성자는, 거자 운지중하여 합 초종이 성음하니라. 그래서 중성자, 이때 놈자자가, 놈자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겉자라고 하죠. 겉. 중성이라는 것은, 거자 운지중하여, 그래서, 거한다. 그죠? 자운, 지중. 자운, 글자 소리의 가운데 있으니, 초성과 종성을 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이루기에는 기준, 중심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오늘날 현대 언어학의 서양에서 얘기하는 음절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음절은 뭐라고 그랬죠? 모음을 중심으로 해서 초성과 종성, 이게 한 묶음, 한 덩이의 언어 단위가 음절이죠. 자, 그래서 또 역시 예를 드는 거죠. 턴자의 중성자는 이 아래는 어떻게 발음한다 그랬죠? 입술은 어처럼, 혀는 오처럼, 그죠? 니, 어가 t와 니 사이에 있어 턴이 된다, 이렇게. 요거 턴자는, 우리 에민 선생님 어디 가셨지? 이거 중국 분들이 발음 잘 하시더라고요. 요거. 그죠? 한자에 예, 요 한자 발음. 중국어로 해주실까요? 톤이라고 해요. 다시 발음해 주세요. 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핏 듣기에는 뭐에 가까운가요? 오에 좀 가까운 것 같아서 오에 그죠? 실제 이 아래아 발음은 오에 가까워요, 실제로 그죠? 어떻게 보면 어로 들리고 어를 빨리 예, 빨리 발음하면 어 비슷하게 들리고 천천히 이게 좀 정확히 하면 오에 가깝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 중국 발음을 들어보면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즉자 이제 의에서 의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다음 침자 설명하고 있고요, 그죠? 침자. 자, 그래서 그 중성 상형 기본자 세자 설명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역시 또 이하 동문에서 이렇게 다른 기본자들 역시 대가로는 제가 넣는 거고요. 이 한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자가 오라는 발음을 대표하는 운서의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조선 양만 사대부들은 이 홍자를 이렇게 발음 차원에서 이렇게 썼을 때, 근데 이거는 참 이 설명 안 돼. 제가 실수했다. 제가 실수한 거고요. 왜 실수한 거냐면 이 홍자에 이런 이 홍자에 들어있는 히읗과 옹 사이에 있는 이런 이 오라는 모음을 중국 사람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거죠. 아예. 그죠? 그런 발음이 없는 게 아니라 발음이 있는데 평소 그걸 이렇게 산문법을 인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오하고 받침을 같이 인지하는 거죠. 이렇게 옹 이렇게 히읗 옹. 그런데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자를 설명을 하다 보니 이 홍자를 오를 대표하는 오라는 모음자를 대표하는 하나의 한자 기호로 하나 사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해내버리면 좀 불친절해요. 그죠? 이런 거 대가로가 없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죠. 이게 오라는 그 중성의 대표에서 썼는지 잘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이 전반적 맥락을 통해서 이게 오를 나타내기 위해 쓴 것이다라는 걸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이 하나하나는 정확히 인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홍기문 선생이 대단하신 거죠. 홍기문 선생이 이걸 최초로 번역했어요. 홍기문. 이분이 그 처음 번역하면서 이게 오를 나타내는 거다를 제가 알아서 번역을 해놓았으니까 대단하신 거죠. 자, 그래서 홍, 땀, 군, 업, 욕, 양, 슐, 별, 뭐 이런 예를 통해서 이렇게 오와 우어, 요야 유어 이렇게 설명을 해갔고요. 개방차 모두 이해와 같다. 이하 동문. 그 이자 합용자는 오와 아, 동출, 어니, 고합 이, 위, 와, 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자 합용자 두 글자 합쳐 쓴 것은 오와 아가 동출 같은 부류란 얘기인데 뭐가 같죠? 여기 써놨죠. 제가 양성 중성자 위로 바깥에 그죠? 양성모. 그래서 양성 중성자 이름으로 두 글자 합쳐서 와, 지금의 와죠. 와라는 글자를 만들 수 있다.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와 야도 역시 양성모음이니까. 근데 이거 두 자는 동출 이에서 출발하는 그죠? 이오 이아이야. 그래서 이에서 비롯되므로 그래서 역시 또 비롯되면서 또 양성모음이니까 요 어떻게 발음하죠? 요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발음하면 두 글자가 두 음절이 되니까 거의 동시에 빨리 가능하면 그죠? 그래서 요야 아니 저도 잘 안 되는데 이 발음하기 힘들고 안 하니까 지금은 안 쓰죠, 그죠? 그래서 이론상에 의해서 가능한 발음을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 이런 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죠, 사실은. 알 수 없는데 이런 글자가 쓰인 용례가 어떤 실제 예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게 그냥 이게 글자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추측을 하게 되고 또 이 훈민정음이라는 것이 모든 소리를 적구한 거니까 이 조선의 말만 적구해서 만든 건 아닌 측면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한 모든 발음을 적구한 하나의 문자 전략을 해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안 쓰는 글자들을 이용해서 몽골 말도 적고 일본 말도 적고 뭐 그런 식의 확대가 이루어진 거죠. 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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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이렇게 이제 읽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와, 이거 다 음성 중성자 그래서 워가 되는 거고요. 여기 다 같이 의와 같은 여기 우, 여, 동출, 의. 이 우와 어가 의에서 나왔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 이 말 그대로 보면. 그런데 의와 같은 음성 중성자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그죠? 우, 다 음성 모음이니까요. 그래서 같은 음성 모음이니까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다.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서 합쳐져 가지고 이런 이제 글자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죠. 자, 우리 홍현수 선생님 오셨고, 그죠?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그리고 우리 이거 발음 어떻게 하는 거? 이 AERI는 발음 어떻게 하죠? 이게 잠시만요. 제가 이거 바꾸는 걸 깜빡해가지고. AERI 이걸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 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EL이 하면 이게 좀 너무 친근하고 정겨운 느낌이 드는데 영어로 써놓으니까 무슨 따스럽고 이게 그래요. 구글이다 보니까 네, 그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요. 우리 이혜리 선생님 요거 발음해 보실까요? 요거. 유와 여가 또한 다 같이 이에서 비롯됨으로 합하여 유어가 된다. 역시 이어 이렇게 좀 빨리 잘 하시겠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같은 것으로부터 나와 같은 무리가 되므로 서로 합해도 어그러지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발음도 되고 자연스러운 글자가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중성에서 중요한 게 기본자 11자 이외의 문자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자, 중성지, 여, 이, 상합자 열자라 나왔는데 요거는 되게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면요. 자, 이 중성 글자가 기본자 11자 말고 무려 18자가 더 있어요. 그래서 무려 29자나 돼요. 엄청 많죠. 이 29자 가운데서 정영훈 선생님 오늘날 쓰이는 글자 몇 자라 그랬죠? 29자 가운데서 지금 쓰고 있는 글자가 지금 23자 볼까? 땡! 그건 이제 수성자고 네. 지금 쓰고 있는 모음자가 21자예요, 무려. 29자 가운데 21자 쓰고 있는 거야. 8자만 안 쓰고 있는 거야, 지금. 8자만. 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11자에서 이 18자를 확장해 나가는데, 확장해서 만든 그런 원리, 전략, 실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려 10자를 만들어내는데, 자, 우리 기본 11자 써보세요, 한번. 기본 11자. 자, 기본자 11자 써보겠습니다. 아래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냥 편하게, 현대 글자 써볼게요, 그냥. 아니, 그냥 뭐, 그냥 저기 써보죠. 오, 아, 우,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야, 이게 참, 처절하네, 처절해. 마우스 쓰려고. 이게 11자죠. 11자에서 이 중에 약방의 감초와 같은 글자 뭐라 그랬죠? 약방의 감초와 같은 글자. 이죠. 요걸 일단 빼. 빼가지고, 나머지, 빼면 몇 자죠? 11 빼기 1은 뭐죠?
아유, 제가 선생님들 너무 놀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나머지 10자는 이를 다 뒤에 갖다 붙여버려요, 뒤에. 그러면 뭐가, 이런 글자가 나오겠죠, 그죠? 어이, 뭐 이런, 어이, 그 다음에 의, 그다음에 이거는 오이, 아이, 우이, 이거 어이, 이렇게, 그죠? 여기 요이, 이렇게, 뭐, 예, 유이, 여이,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10자가 생성됐어요. 약방에 가면 저 이를 뒤쪽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거죠. 뭐 이렇게, 그거를 상합자, 이상합자, 이를 붙여 만든 거라고 해서 이상합자라고 부르는 이상합. 이상합이라고 해야 되고, 이상합이란 그 거자, 이상합이라는 것은 10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 용어화 시키면 당연히 이상합, 요 거자를 빼고 글자자를 붙여가지고 이상합자를 하면 되겠죠. 그죠? 하나 용어화 시킨 다음에 용어. 그래서 자, 그럴 경우에 딴 건 다 그냥 그 이로 끝나면 돼. 그죠? 빠른 이로, 빠른 이, 짧은 이로. 그래서 요 어떻게 발음하죠? 요거? 이게 이를 빨리, 이렇게, 그죠? 요거 어떻게 발음하죠? 요거? 오와 이를 빨리, 오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 이렇게. 우이, 이렇게 이중모음으로. 근데 요게 좀 골치 아프죠. 왜냐면 여기, 요거 점과 이 사이가, 요거 좀 길이를 제가 미처 못 재봤는데, 요게 이 어의 3배 가까이 돼요. 그죠? 그래서 거의 붙어 있으면 어머니의 그 3배 정도 떨어뜨리면 이중모음이 되는 거죠. 어이, 이러는 거죠. 어이, 이러는 좀. 그래서 잘 구별이 안 돼요,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가 잘 안 쓰이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서영당께서는 이렇게 가능한, 그냥 모든 소리를 적는 문자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표, 꿈, 이상,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가능한 모든 글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어려운 거 왜 만들어놨어?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중성지 이 상합자. 그 상합자, 이 상합자에다 또 이를 또 붙여버려, 그냥 또.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자, 죄송합니다. 이게 오가 양성이고, 아도 양성이니까, 같은 불익기로 이렇게 합쳐서 글자를 만들었죠. 그죠? 거기다가, 여기다가 다시 이를 붙여버려. 그러니까 요게 오, 이를 빨리. Y, 이렇게, 그죠? 요는 우어를 빨리. 우어이, 지금 이제 왜인데, 그죠? 그 당시 발음으로 하면, 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것도 요야이. 빨리. 유여이를 빨리. 이런 식의 4글자를 만들어냈어요. 글자 만드는 전략이 재밌죠, 그죠? 재밌으면서 규칙성이 있어. 이 약바이 감초 글자, 이를 뒤에 붙여가지고 확장해 나갔어요. 예, 그 다음에 자, 우리 정필정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이거 읽어보세요. 원문 읽고 원문도 읽어요. 이어 아니면 번역본만 읽을까요? 좋아요. 이거는 그냥 번역만 읽으시죠, 뭐. 네. 네. 이가 깊고 얕고 닫히고 열리는 소리에 두루 능히 서로 따를 수 있는 것은 이 소리가 혀가 펴지고 소리가 얕아서 입을 여는데 편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를 약방의 감초 글자로 사용한 이유, 음성학적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낼 수 있는 모음이 이니까
편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자학적으로도 또 가장 간결하잖아, 또 이렇게. 직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그런 문자를 만들어내는 원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음성학적인 근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반장님 또 오랜만에 우리 가사 쪽으로 읽어주실까요? 이거? 이제 그렇게 될까요? 갑자기. 번이 지참 찬계 물이 무소불통이 아니라 또한 사람이 이 만물을 여는데 참여하고 도와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가사치는 예. 그냥 읽기도 좀 그래서 사람이 하늘과 땅의 기운을 살려서 진짜 모든 걸 완성해 나가는데, 그래서 이가 사람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앞에서는 이를 통해서 글자를 확대 생성해 나가는 음성학적 근거를 말하는 거죠. 이가 편한 몸이기 때문에 약방의 감초가 됐다. 근데 여기서는 철학적인 측면에서, 사람의 역할 측면에서 이게 두루두 참여한 근거를 만물의 영장, 뭐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무리 시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모자 지음. 이 모자 지음, 이거를 뭐 오타라고 이렇게 써놓은 논문들이 많은데 오타가 아니고요. 왜 오타라고 하냐면 이 모자 지음, 이게 음절 소리마다 이게 이걸 왜 모자라, 요 모자를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각각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매자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거에 여기 음절 소리마다 이 마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거를 이렇게 요런 글자로 해야 되는데 해려본 저자들이 실수로 이거 시옷을 빼가지고 이 어미모자가 됐다. 그래서 오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은 저는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중성을 설명하는 거니까. 중성을 설명할 때 중요한 게 뭐죠? 하나의 음절이잖아, 음절. 그래서 모자 지음 하면은 이게 그 음절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음절. 그래서 이 모자 지음, 음절, 그리고 이거 마다해야 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각이라는 글자 있으니까. 그래서 음절 소리마다 그죠? 중성이 있다. 하나의 음절마다 중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모름지기, 중성, 신벽합이라. 그래서 이 중성에서 찾아라. 뭘 찾아요? 벽. 입을 여는 거, 그죠? 닫는 거.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제가 벌림과 오므림, 입술을 기준으로 해서 벌림, 오므림 이렇게 났죠, 그죠? 그래서 살빼심자, 살펴야 하나 이렇게 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입술을 벌리고 오므리는 거에 따라서 소리가 중성이 달라지니까 그 중성의 그런 음운학적 특성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다 앞에 나온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종성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종성이로. 그래서 종성이라는 것은 승초, 중이, 성자, 운, 한이라. 그래서 초성을 이어받아서 성자운, 자운, 음절을 완성하게 하는, 이제 완성. 마지막 붙여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종성의 그런 음락적, 또 문자학적으로 보더라도 맨 끝에 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운학적으로 보면 음절이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자학적으로 볼 때는 음절자라고 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렇게 종성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황승민 선생님 원래 들어오셨네. 그죠? 황승민 선생님. 아르헨티나 인터넷 접속이 이렇게 고르질 않나요? 네, 비만 오면은 이게 접속이 잘 안 돼요. 비만 비고 그러면요. 네. 근데 비가 그쳤나요, 지금? 계속 오는데 지금 인터넷 회사에 신고하고 비가 더 받아서 지금 핸드폰으로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아주 그냥 이렇게 편하게 접속하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어렵게 또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렇게 학구열을 또 보여주는 선생님들 계시고 그래서 아주 감동입니다. 자, 황승민 선생님, 우리 한글이 현대 한글의 음절자 몇 자 가능하죠? 몇 자까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한대 같은데요. 무한대는 아니고요. 왜냐면 초성에 올 수 있는 글자, 중성에 올 수 있는 글자, 받침 그걸 곱해야 되니까. 그래서 11,172자예요. 가능한 글자가 11,172자. 그 11,172자를 제가 글꼴 아래 한글에 있는 글꼴 달리해가지고 28개 받침으로 글자가 27개가 되는데 거기다 없는 것까지 하면 28개의 그런 차트처럼 이게 나오는데 그걸 제가 글꼴 달리해서 전부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따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11,172자 가운데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는 몇 자일까요? 이게 퀴즈야. 음. 2,500자. 지금 누가 얘기했죠? 우리 박사 선생님, 총무님께서, 이게 잘 안 보여요. 맞아, 2,500자 정도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 4분의 1도 안 쓰고 있는 거네. 결국은 11,172자 가운데서, 한 4분의 1 정도 쓰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 현대 한글, 음절자, 빈도 조사를 요번에 해요. 그래서 내가 아는 후배가 그걸 도와주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1년 동안 올라온 말뭉치 그걸 코퍼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CORPUS 코퍼스. 그래서 말뭉치를 조사해서 빈도를 내요. 그러면 가장 많이 쓰는 글자는 김복순의 복이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그 빈도수가 나오면 그래서 3,000자를 이제 빈도수를 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 문관여 선생님, 세종 서문 쓰신 분께서 그걸 이제 붓글씨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글꼴화 시키고 뭐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되게 재밌겠죠? 그래서 빈도수가 아마 내일이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어떤 글자를 제일 많이 쓰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또 포털 네이버에서 1년 동안 쓴 거 글자로 올라온 거에 대한 저기라서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나오면 되게 재밌는 결과 나올 것 같고요. 또 문관여 선생님께서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판본체, 후미점체로 이렇게 써놓으면 되게 아주 아름다운 글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글꼴화 시킨 건 우리 양의전 선생님이 또 도와주실 거고요. 우리 안명학 교수님께서 자문해 주실 거고, 또 그걸 또 우리 선생님께서 보시고 또 이렇게 의견도 나눠주시고 그러면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그런 훈민점 한글 글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재미있는 삼아 한번 해볼까요? 저도 뭐 내일 뭐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글자가 제일 많이 나올까요? 빈도수가 어떤 글자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 맞춘 분께는 우리가 선물을 해주는 걸로 우리 하죠. 뭐. 저는 아자의 겁니다. 아자로. 야, 아자. 이거 맞히면 대박이신데, 아자. 저는 다라고 생각하시라. 저도 왜냐면 이 문어체니까 결국은.
이 입말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문어체다 보니까 이 문어라는 게 뭐 거의 다 다르. 아 근데 양희조 선생님 너무 얄밉다. 그 너무 뭐 정답을 그만 맞춤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거의 다 다르 끝나니 뭐. 글쎄 그건 또 일단 뭐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그죠? 내일 결과 나오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다가 왜 많이 쓰이는 거죠? 아니, 그건 아직 얘기했지. 원래 다를 많이 쓰게 된 게 15세기는 다를 안 썼어요. 우리가 문장 끝에 평서문이라고 하는데 뭐 오늘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런 다를 언제부터 이렇게 쓰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쓴 거죠? 이런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가 언어학적, 문체학적, 그죠? 이런 일종의 이제 교양이 되는 거예요, 이 교양. 1933년 한글 맞춤법이 생기면서 쓴 거예요. 맞춤법이 생기면서 동사, 형용사의 기본형을 다 붙여버린 거예요. 그 최은배 선생님께서. 그래서 다시 말하면 1933년 이전에 제가 제 말이 거짓인지 확인해 보세요. 1930년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한번 도서관에서 뒤져보세요. 1930년에 나온 조선일보 동아일보 신문에 이 끝이 다로 끝나기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끝나요? 라가 많이 끝나죠. 그래서 뭐 저기 대구에서 권숙기 선생이 한글 내방 가서 낭독하더라, 뭐 이런 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맞춤법이 생기면서 기본형을 만들면서 표준 문어체를 만든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소통하기 위한, 객관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그러면서 다가 이렇게 많이 붙게 된 거죠, 그죠? 그런데 교수님, 우리가 그렇게 책에는 뭐뭐 했습니다라고 쓰이지만 우리가 검색할 때 뭐뭐 다른 쓰지 않잖아요. 검색이 얼마나 어떤 글자가 많이 됐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게 아니고 네. 요번에 그 음절자 빈도수 조사하는 것은 검색 빈도수가 아니고 그 뭐예요? 네이버 포털에 올라온 그 문장들, 모든 문장들에서 글자 빈도수를 조사하는 거죠. 그 검색 저기가 아니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1933년 이후에 표준 문어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문 일치체가 정착이 되는 게 1933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문 일치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하듯이 글을 쓴다. 그만큼 쉽게 써야 되는 거죠. 누구나 소통할 수 있게끔. 쉽게 쓴다는 원칙 하나. 그 다음에 누구나 똑같이 소통하고 편하게 소통하게, 편리하게 소통할 수 있는 표준 문어체. 바로 평서형 어미에서 이 어미 다로 끝나게 하는 이런 표준 문어체. 이 두 가지가 언문 일치체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정착이 되면서 쉽게 글말을 주고받는 시대가 열린 거죠. 근데 이 언문일치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글을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위대한 근대 이후에 그야말로 그 글말살이의 위대한 혁명과 같은 변화예요. 근데 이런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 누굴까요? 변화를 거부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경성제대를 중심으로 한 서울대 이런 분들이 이 한자를 섞어 쓰는 거. 이 한자 섞어 쓰게 되면 이게 쉬운 말이 안 되잖아요. 말하듯이 글을 쓰는 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적 취향으로 한자 섞어 쓰는 건 괜찮아요. 저는 지금도 뭐 제 존경하는 스승님들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건 괜찮아. 그러나 공적인 글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소통과 나눔의 차별을 가져오니까. 그죠? 이 한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려우니까. 저도 뭐 만자 이상을 알지만 한자 섞어 쓰라 글을 쓰라고 하면 제가 99권의 책을 공조 64권 포함해서 99권의 책을 썼잖아요. 만약 한자 섞어서 책을 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10분의 1도 못 내는 거죠. 읽을 줄 아는데 잘 생각이 안 나거든, 뭐 쓸 때 한자를. 그죠? 치매 한자 어디 쓸 거야? 그죠?
이 어리석을 치자에다 어리석을 맺자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아유, 제가 또 이게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이 14기는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제가 자꾸 분위기가 좀 탄 대로 흘러가는 그런 습관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진도를 제대로 맞출 수가 없네. 그죠? 나중에 보충 수업 해주세요. 그래, 만약에 이게 시간이 부족하면 동영상으로 보충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졸업 날짜를 늦추는 걸 원치 않으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종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즉자의 종성자는 곧 기인데 기는 즈의 끝에 놓여 적이 된다. 이렇게 예를 드는 거죠. 그래서 역시 어금니 소리를 기준으로 삼아서 헝자 종성시 니는 니 죄송해요. 여기서 원칙이 바뀌게 됩니다. 요 옛니음 여기 종성에서 읽을 때는 자 보십시오. 이 초성에 쓰인 초성자를 읽을 때는 이를 붙여요. 기를 붙여요. 근데 요 받침으로 쓰는 기역을 읽을 때는 을을 붙여. 이렇게 그죠? 그래야 받침을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읍 이런 용어가 생긴 거예요. 자, 요 리을자를 우리가 따로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초성은 리을 이런 관습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습이 막 흘러져 내려오다가 그걸 문서로 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무슨 훈몽자에 쓴 사람. 최세진이죠. 그렇죠. 최준하 선생님이 바로 최세진의 후손이구나. 맞나요? 우리 최준하 선생님, 최세진 선생님 후손 아니에요? 그냥 최씨만 그냥 그렇습니다. 자, 진짜 조선시대 최고의 언어학자 최세진 선생님. 뭐 대단했죠, 그죠? 근데 최준하 선생님 후손은 아니다. 왜냐면 최준하 선생님은 양반 출신이고요. 그 최세진 선생은 이제 중인 출신이시고, 뭐 같은 조선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최세진 선생님이 정말 대단한 언어학자이자 한자 전문가였어가지고 이렇게 리을, 미음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개정판에서는 지금 책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개정판에서는 여기다 전부 놓아버렸어요. 받침에서는 여기 이걸 읽을 때 이렇게 여기다 발음 표시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이렇게 을을 붙여가지고 읽게끔 이렇게 전부 놓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이걸 단 거를 PDF로 선생님들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자음자를 다 이렇게 발음을 붙여놨어요. 초성에는 이렇게 붙여놓고 종성은 역시 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 일일이 다뤄놨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읽으시면 되는 거죠. 의 끝에는 헝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걸 미리 PDF를 미리 드리면 그걸 가지고 연습하셨다가 나중에 돌려 읽기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동문, 이하동문, 그죠? 셔소리 글자. 그 옛날에 상 받을 때 항상 먼저 받아야 돼. 그죠? 먼저 받으면 막 표창장, 이 어린이는 품행이 방정하고 평소 싸가지가 좋아서 막 이러면서 그냥 일일이 다 막 설명해 읽어주잖아. 근데 뒤에 받으면 이하동문. 그러니까 너무 권위가 떨어져, 그죠? 제가 싸가지가 좋아서 이거를 제가 뭐 웃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싸가지라는 말 자체는 전라도 쪽에서는 좋은 말이죠, 그죠? 좋은 말인데 그 싸가지 좋은 걸 지키지 않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 싸가지가 마치 부정적 말처럼 바뀐 건데 그 말 자체는 되게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D는 되게 이제 사성과 결부시켜서 얘기가 좀 복잡하게 전개가 돼요. 그래서 종성자 설명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문자 차원에서는. 그래서 간결한데 그 뒤에는 이제 이 사성과 결부시켜가지고 이 발음까지 결부시켜서 이제 조금 복잡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가다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제 질문이나 아니면 좀 더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있으면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저기 정하기로 했죠. 우리가 6월 1일이 우리 해외에 계신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그 선거 날이고 공휴일이에요. 그죠? 가족과 함께 보내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날 강의를 하면 아주 나쁜 놈이 돼버려요. 가정의 평화와. 그죠? 공휴일에. 괜찮아요. 직장 안 가니까 더 편한데요. 근데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지 않나요?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줘요. 좋은 가족은. 네. 아, 그렇구나. 역시. 네. 그래서 수업해도 되나요? 그럼 수업할까요? 교수님 피곤해서 좋은 가정의 것 같아요, 저는. 평화는 네, 죄송합니다.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게. 그래서 우리 박선생 선생님의 가정의 평화는 우리가 수업하는 게 평화인데,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를 수가 있어서. 그럼 동영상으로 가봐서 정하기로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동영상 대체한다. 졸업을 한 개 그러면 그러면 동영상 대체한다는 바위, 그 다음에 한 주 연기한다는 가위.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실효증에 이게 날짜가 좀 길면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농담이에요. 네, 죄송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유, 여기 역시 주목 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대체하면서 부족한 진도를 벗어난 그 양을 채워서 이렇게 하면 정상 진도를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이승주 선생님이 아까 문자 보낸 걸 제가 이제 봤네요. 그죠? 말뭉치 정말 재밌는 작업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한국어 교육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글자를 외국인들과 먼저 가르칠 것인가, 빈도수에 따라서, 뭐 그런 데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예, 좋습니다. 안병화 선생님께서 주신 거 이거는 뭐예요? 뭐 채팅창에 뭐 주셨는데. 우리 안병학 교수님 이게 뭐죠? 안 들리십니다. 아니 아까 그 얘기하다가 나온 그 찾다가 사진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홍무정은 역훈하고 예. 동국정훈하고. 근데 이거 지금 내려받으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줌 채팅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그죠? 그래서 내려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따 제가 다시 또 공유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기념사진 안 찍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부반장님? 네, 제가 찍겠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지? 아리아리. 제가 아리아리 하면 쓰리쓰리 해주세요. 그죠? 아리아리. 쓰리쓰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다시 한번. 아리아리. 쓰리쓰리. 얼씨구. 절시구. 지화자. 좋다. 자, 마지막으로 김우영 선생님 종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우리 마무리 말씀. 예. 예, 오늘 수업도 즐겁게 잘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종례는 짧게 해야만이 존경받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나갈게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선 선생님 고생하셨고요. 자, 요거